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책 검증보다 비방이 기승을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김대중, 장서궁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양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 서남권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인난 해소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비방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은 사회 연결망을 활용한 선거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은 오히려 뒷전이고 지나칠 만큼 서로 헐뜯기 바쁜 모습에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최근 사회 연결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특정 정당이 부끄럽다는 댓글을 남기자 곧바로 공격적인 글로 맞불을 놓습니다. 온라인 상대를 직접 만나 싸우는 이른바 현피를 암시하는 대화도 오갑니다. 급기야 상대방에게 만나자며 전화통화까지 시도한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혼외자를 암시하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나 상대 후보 흠집내기 발언에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 나오는 이 후보님들을 비방하는 모습이 너무 좀 불쾌하고 꼴불견스러운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서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그 후보님들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 선거판이 점차 가열되면서 본질을 벗어난 헐뜯기와 도를 넘은 비방전 때문에 지방선거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SNS를 활용한 선거전이 과거보다 더 활발한 탓도 있습니다.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선관위는 전담반을 구성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선거 범죄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에 접수된 전남의 신고 건수는 모두 100건. 인쇄물이나 시설물 관련 기부 행위가 가장 많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가 뒤를 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지만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비방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여 허위 정보와 위법 게시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이나 주요 공약을 소개하기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그릇된 선거 문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날로 비방 수위가 짙어지고 있는 만큼 뒤틀린 승부욕만 앞세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김대중, 장서궁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국민의힘 측과 연결돼 있다는 장서궁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데도 TV토론에서 거론됐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후보 비방이라며 선관위의 지속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반박 자료를 내고 김 후보의 선관위 조사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후보는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불법 현수막 수백 개가 도내에 게시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상호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3파전으로 압축된 목포시장 선거 예비 후보들도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목포에서는 12일 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민주당 김종식, 정의당 여인두, 무소속 박홍률 후보 등 3명이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력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13일에 마감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 여인두 목포시장 후보가 상대 후보들에게 제안했던 공명선거 다짐 선언식이 일부만 성사됐습니다. 여 후보는 12일 목포시 의회에서 무소속 박홍률 후보와 함께 깨끗한 선거, 깨끗한 시정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갖고 공명선거를 치르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부득이하게 병원 진료와 바쁜 선거 일정을 소화하느라 선언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공명선거 실천은 후보자의 기본적인 덕목인 만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공천 과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바로잡지 못했고 땅 투기 의혹 후보는 단수 공천됐으며 욕설과 갑질 시의원도 공천, 소병철 국회의원 보좌관 2명도 공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천 지역 민주당 패권 정치는 민주화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순천 YMCA, 순천 YWCA, 순천 환경운동연합,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등이 포함된 단체입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6일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재선에 도전합니다. 명군수는 12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해남의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온 만큼 앞으로의 4년도 공평과 공정이 통하고 공직사회와 지역경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해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8기는 윤리경영과 젊은 해남, 농민이 존중받는 정책 실현 등 8개 핵심 가치를 토대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선 8기 해남군수 선거는 명군수의 무투표 당선이 유력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흥 군민들이 바라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 공약,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은 65세 이상 비율이 40%가 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입니다. 반면 청년 비율은 12% 수준으로 전남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교육과 일자리 분야는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희망 정책입니다. 방학 같은 데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아이들이 와가지고 멘토 수업이랄지. 그래서 어쨌든 유능한 인재들이 자꾸 외부로 빠지니까 그래도 가장 인구가 저조한데 지금 현재 있는 인구들을 잡아둬야 되니까 그런 어떤 재반 정책이 필요하고. 고흥에 지금 젊은 사람들 일하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흥에는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한 시설이 많다며 양육에 필요한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나 그런 종류의 그 시설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 행사 같은 부분도 그렇고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이런 시설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식당에 의자가 없다거나 기저귀를 갈 만한 이런 수유실이 너무 없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 아기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의 고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해 일부 지원 정책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확충해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노인 돌보미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걸음도 못 걸고 나하고 같이 살아요. 밥 따로 해 잡수고. 형제자매는 안 된다고 거의 안 됐어. 근데 나는 우리 아저씨가 파킨슨 병이라서 못 움직이게 집에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했으면 한데 그것도 안 되더라.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 내려오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저녁이 되면 너무 깜깜해요.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차를 운전하기가 좀 겁날 정도로 깜깜해서
좀 가로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국민들은 산책로 조성이나 문화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희망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LG엘로비전이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무소속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담은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LG엘로비전은 12일 헬로 이슈토크 선거레이더에 출연한 김재무, 정인화 후보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집을 전달했으며 두 후보는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고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에는 아동 전문병원 등 의료 인프라와 문화 관광, 놀이시설 확충 등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정책에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까요?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노인에도 편하게 해주고 노인들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거 해가지고서는 해서 먹고 살게끔 해주면 되는 거지. 우선 물가하고 일자리 힘드니까 모두가 힘드니까 없는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하고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문제. 예, 일단은 청년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너무 노는 사람도 많고 취업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걱정돼요. 노인 일자리는 노인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거를 해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좀 늘려주고 그러면 더 좋지. 늘려주진 않아도 그대로만 있어줘도 좋겠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또 없는 사람들은 집 사기 어렵잖아요. 이거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정엄마가 봐주셨지만 이제 한 15개월 된 아기를 이제 어린이집에 놓고 가려니까 좀 그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워킹맘으로서 조금 그런 부분은 육아휴직으로 좀 더 채워줬으면 좋겠고.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협치를 하고 그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몇 달 두고 보든지 화합 안 하면 서로 협조 이렇게 하면 자기 고집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부동산 정책 부분하고 지금 TV로 보기에는 두 당이 너무 이렇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 전남 서남권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남 조선해양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12일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수급 대책과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의 인력 현황과 현장의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한 뒤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 현장에는 전라남도와 영암군, 현대사무중공업과 대한조선을 비롯한 사내 협력사,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등 조선업 관련 기업과 단체, 지자체 관계자 25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전남의 대표 조선기업 가운데 현대사무중공업은 지금까지 47억 7천만 불 규모의 선박 28척을 수주했고 대한조선은 3.7억 불 규모의 선박 4척을 수주하는 등 2년치 이상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281명, 여수 187명, 목포 148명, 광양 112명 등 11일 하루 동안 14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는 30.5%로 집계됐습니다. 하동 대도 앞바다에서 석유 제품 운반선이 모래에 얹혀 긴급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12일 밤 12시 40분쯤 대도에서 1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 A호가 낮은 수심의 해상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해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에는 승선원 3명이 탑승한 상태였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선장과 항해사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항해사 운항 미숙으로 인해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호는 자력으로 빠져나와 광양항으로 입항했습니다.